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한 결과고요. 그리고 제보자들과의 전화, 몇 명의 제보자들 핵심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한 선거 조작의 과정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 조작이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요. 그리고 국내보다는 중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3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는 선거 때 서버를 임시로 리스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리스 업체 책임하에 그 서버를 포매팅 해버립니다. 하드디스크는 따로 빼서 보관합니다. 혹은 키값을 메인 서버에 보관합니다. 그 정보를 메인 서버에 따로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인증 키값은 분산 배분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저는 선거 조작의 핵심은 전자개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굳이 전자개표기란 표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란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단어를 씁니다. 선관위가 말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히 전자기기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전자기기입니다. 전국에 2,000대가 넘는 그 전자개표기가 개표장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에는 DSP라고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라고 하는 기판이 뒤에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전자개표기 뒤에 붙어 있는 DSP라는 보드입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하는 보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기판이 특정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면은 각 투표지의 이미지를 저장하면서 숫자를 부풀릴 수 있고요. 그리고 3장당 1장 혹은 5장당 1장씩 이미지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2번 국민의힘 표를 1번 민주당 표로 바꾸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레시피라고 하는 체계적인 설정 값으로 정리돼서 사전에 기기 내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는 수행해야 될 동작의 순서와 조건 그리고 목표 값을 지정하는 ID 코드로 작동됩니다. 외부와 인터넷이나 USB 포트를 통해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통신이 없이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은 여러분하고 확인을 한 건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전자개표기가 사전에 설정된 목표값하고요. 실제 결과값 사이의 격차를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자가 1시간 동안에 5,000표를 획득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는 기기마다 매 15분마다 실제 득표수하고 그리고 목표 득표수 값 사이의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실제 분배할 표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나면요. 문제는 장비는 전부 공장 출고 초기화로 포맷이 돼서 반출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원본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원본은 다 폐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카피한 것만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들어갑니다. 전국에 2,000대가 넘는 지금 전자개표기가 각 선거구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같은 프로그램을 누가 심었을까요? 이거는 누가 심은 겁니다. 한국 사람이 이 DSP에 전자개표기 DSP 기판에 프로그램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왜? 비밀 지키기가 곤란합니다. 중국 사람이라면 한두 명이 4, 5일 동안 2,000개 넘는 거에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심어서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그 소위 전자개표기마다 선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선거구에는 엔지니어가 한 명이 반드시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갈아주고 하는. 그 사람은 알고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선관위 직원이나 된 사람은 지금 이 DSP 기판이 어떤 프로그램이 씹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극히 몇 명만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보자들하고 같이 취재한 결과입니다. 자, 선거가 끝나고 그 리스한 전체 임시 서버를 업체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리스를 해준 그 업체는 선관에서 받은 그 서버를 포매팅을 완전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우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임대를 할 때요. 이거는 제 계약서를 봤는데 임대해주는 서버에는 자바하고 그 다음에 C 컴파일러라고 이게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외부에서 해킹에 의해 가지고 내부의 서버에 있는 숫자를 통계나 정보를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키게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조직적이고 그리고 치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표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발표된 표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개표기 어떤 그 조작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부족한 표는 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표는 그대로 보관됩니다. 왜? 선거 무효소송이 있습니다. 21대도 그렇고 22대도 21대가 126건인가 있었고 지금 22대도 33건인가 있는데 이제 한 건이 허가가 돼서 그 재검표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바로 재검표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반이 지나서 재검표를 합니다. 부족한 상태표는 메꿔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이 듣고 보았던 배춧잎이나 아니면 입장에 도장이 찍힌 그 표나 이런 정말로 이상하고 이런 표들이 만일에 개표 현장에서 발견됐다면 반드시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이 그때는 없고 그 다음에 재검할 때 등장하는 이런 표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재검하기 전까지 다 준비돼서 그 1년 동안 준비돼서 재검하기 전에 도착해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는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만일에 했다고 하면 비밀을 보장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수룩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 상을 잘 모르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무더기로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것은 일부이고 더 많은 표들이 있는데 저희가 발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게요. 22대 선거는 끝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22대 총선은. 지금 어떤 특정한 몇 개의 선거구를 정해가지고 지금 가서 뚜껑을 열고 거기 있는 표를 검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선관위가 발표한 그 숫자보다도 적은 수의 투표지가 있을 겁니다. (22대) 총선에 대해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검표를 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웬일인지 서버 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 법원의 요구, 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단지 한 가지, 통합선거 명부를 공개를 해라. 대법원 판사가 공개를 해라. 왜냐면 많은 의혹이 지금 점점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라 했더니 개인정보 공개가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서버 공개 이런 것보다도 통합선거 명부를 공개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전선거인 숫자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